평생 남의 병만 돌보던 간호사였는데 나이 50줄에 제 몸에는 베체트병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늦게 카메라를 켠 50대 유튜버 비우는 말 채널입니다. 사실 이 병이 제게 처음 찾아온 건 40대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서 정신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온몸이 붓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안은 허구한 날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헐어버리고 아팠고 다리에는 붉은 혈관염이 여기저기 올라와 가라앉을 기미 없이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미련하게 버텼거든요. 그러다 병원에서 권하는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HLA-B51 이 항목의 양성 확정을 받고 그동안 제 몸을 괴롭히던 여러 증상들이 한데 다 묶이면서 결국 베체트 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일 출근을 해야 해서 내 몸을 돌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에 혈관염이 올라와 옥신거리고 아파도 하루 종일 환자들을 챙겨야 했고 입안에 구내염이 반복돼서 밥 한 숟가락 제대로 삼키기도 힘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꼭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 진단을 받았던 날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도 들더군요. 참 이상하게도 슬픈 것보다 먼저 밀려오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평생 병원 옷을 입고 남의 병만 돌보고 살았으면서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조그만 신호들은 다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환자들이 아프다고 하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으면서 왜 나 자신한테는 단 한 번도 너 오늘 참 힘들었지 라는 말을 건네지 못했을까? 내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너무 후회스럽고 미안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치열했던 간호사 옷을 벗은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요. 이제야 비로소 일을 쉬면서 온전히 제 면역력을 다스리는 중입니다. 쉬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제 몸에는 여전히 베체트가 불청객처럼 끈질기게 남아있네요.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무리하면 어김없이 입안이 온통 헐어버리고 다리에 혈관염이 다시 올라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평생 한 번도 아픈 적 없던 어깨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팔을 눈높이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하루는 방을 닦으려는데 바닥에 손을 짚는 것조차 잘 안 되고 소파 밑에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 그 순간 비명이 나올 만큼 너무 아파서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베체트병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질환인데요. 마취 통증의학과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어깨 관절 사진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베체트병이 원래 관절의 염증을 참 잘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이 병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라 전신의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가장 흔한 입안 구내염이나 피부 발진 말고도 이렇게 관절을 침범해 심한 통증을 주고 심지어는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위장관, 중추신경계까지 침범할 수 있는 참 무섭고 까다로운 특성을 가졌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어깨 관절 주사를 양쪽 4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아파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관절 주사를 오늘은 6대를 맞고 왔어요. 늘처럼 접수를 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문득 오고 가는 병원의 환자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30년 가까이 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환자의 눈으로 보니까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헬쓱한 얼굴로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는 사람들,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꼭 쥔 손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예전 내 곁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말없는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크고 작은 진단 결과를 기다리며 앉아있을 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폭풍이 불고 있었을까? 그 무겁고 외로운 심정을 미처 다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처지로 생각이 돌아오면 덜컥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하여 아이도 늦게 낳았지만
제 친구들 아이들은 벌써 20살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겨우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부모 손이 가야 하고 엄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나이인데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여태껏 내 몸 하나 챙기지 않고 건강을 자신하고 있었나 싶어 참 부끄럽고 야속했습니다. 돌아보면 중년이 되어 몸이 아프고 병원을 찾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몸이 아파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아둔 돈이 넉넉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큼 대단하게 잘난 것도 없는데 덜컥 몸부터 고장나버리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확실한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그 심리적인 쓸쓸함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뭘 먹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때 못 지켜서 대충 물에 밥 말아 먹거나 굶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제는 어디서 몸에 좋다는 말 하나를 들으면 귀담아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면역력이 그렇게 좋다는 초록색 브로콜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졌어요. 내 몸을 내가 대접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참 모자란 인간인 게 몸에 좋은 걸 그렇게 챙겨 먹고 돌아서 놓고도 먹고 싶은 거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 달달한 다방 믹스 커피의 유혹을 참지 못하거든요. 집에서도 종이컵에 다 먹어야 그 맛이 납니다. 따뜻하고 달달한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레아를 입에 넣으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힙니다. 거기다 제가 즐기지 않는 견과류 한 봉지까지 뜯어먹고 있으면 스스로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싶어 피식 웃음이 납니다. 완벽하게 건강식을 지키지는 못해도 이 소박한 간식 시간이 제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쉼표가 되어줍니다. 제철 과일을 꼭 챙겨 먹으라는 말이 생각나서 수박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요. 붉고 큼지막한 수박들이 가득 쌓여 있지만 차마 그걸 집어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손목이며 어깨며 목덜미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저 수박을 어떻게 집까지 가져가야 될지 말입니다. 내가 사서 낑낑대며 들고 와서 고생하느니 그냥 커팅된 수박 한 팩을 사왔습니다. 뚜껑만 열어 포크로 찍어 먹으니 세상에 참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게 없네요. 무거운 거 안 들고 손목 안 아프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젊을 때는 미련하게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려고만 했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지니까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고 깨부리는 법도 배웁니다. 이 채널은 잘난 사람의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50줄에 희귀병을 앓으면서 몸도 아프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도 한가득인 참 부족한 아줌마의 일기장입니다. 몸이 아플 땐 심리적으로도 덜컥 겁이 나고 외로워질 때가 참 많죠. 억지로 다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픈 건 여전히 아픈 거고 내일도 내 몸은 또 쑤시고 욱신욱신거릴 거니까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젊을 땐 왜 그리 아등바등 완벽하게 채우려고만 했을까요? 남들 눈 의식하느라 아무 일 없는 척 버텨내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내 손으로 선택하지 않은 삶의 무게가 참 무겁고 쓸쓸하지만 그냥 이렇게 제 부끄러운 모습, 아픈 모습, 모자란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 소소한 순간들이 그냥 제 삶의 전부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후회도 욕심도 오늘 밤엔 이렇게 조금씩 비워내고 내일은 저에게 또 맞는 속도로 담담하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닿는 곳곳마다 부디 오늘 밤은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비우는 말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